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유호빈입니다. 저는 오늘 토레스 시승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토레스는 사전 계약만 3만 대를 넘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풀체인지 모델을 기준으로 쌍용차에서 3년 만에 나오는 신차였기 때문에 더욱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렇게 처음 차를 딱 접하니까 사진보다 더 깔끔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선을 좀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인 만큼 토레스의 디자인을 사진에 다 담아내기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토레스의 전면부는 램프와 그릴을 따로따로 배치시키기보단 하나의 면, 하나의 얼굴로 처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램프의 디테일을 봐도 조금 더 강인하고 튼튼한 모습이 돋보이죠. 6슬롯 그릴도 토레스의 존재감을 한껏 더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이 전면부의 그릴은 검정색으로 마감 처리를 했는데요. 모든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처리한 부분이 좀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휀더도 좀 더 빵빵하게 디자인해서 좀 더 큰 SUV처럼 느껴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닛 위에 손잡이도 위치시켜서 좀 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특이한 점은 이 사이드미러의 형상인데요. 보통은 풍절음 때문에 유선형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 토레스는 각지고 네모난 사이드미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C필러의 디자인도 좀 독특했는데요. C필러를 굉장히 굵게 해서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한 차 이미지를 담아냈습니다. 좀 뒤뚱거리고 뚱뚱한 모습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차체와 다른 색상을 적용해서 포인트를 줬네요. 그리고 이 쪽창은 뒷면 유리와 하나로 연결시켜서 더 깔끔한 이미지를 담아냈습니다. 후면부에는 스페어 타이어를 연상시키는 이 리어 가니쉬가 위치했습니다. 가니쉬 위에는 토레스 레터링을 이렇게 추가해놨어요. 쌍용 로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게 좀 독특하죠. 그리고 리어 램프에는 태극기, 건곤 감리 중 리를 연상시키는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적인 미를 좀 살리고자 한 듯한 디자인 요소였어요. 많은 요소를 추가했지만 그렇게 어수선하지 않게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를 한번 타봤는데요. 실내를 타자마자 느껴지는 건 기존의 쌍용차답지 않게 정말 현대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12.3인치 내비게이션 덕분인 것 같은데요. 그간 쌍용차에서 적용한 디스플레이 중 가장 큰 크기는 9인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레스에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 좀 새롭고 미래적인 느낌을 담아냈는데요. 하단부에 위치한 8인치 통합 디스플레이도 미래적인 느낌을 담아내는데 한몫 거들었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의 형상도 조금 독특했는데요. 탁 트인 시야를 위해서 이렇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스티어링 휠의 리모컨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운전 중에 조작하기엔 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죠? 기어 노브의 형상은 코란도의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조 가죽 등을 덧대 좀 고급감을 더했고요. 룸램프는 LED로 마련됐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켜고 끄는 방식이고요. 룸미러는 그냥 통상적인 하이패스 룸미러였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디자인 요소도 좀 특이했는데요. 특히 송풍구의 위치가 좀 독특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을 수 있게 위치했습니다. 이 운전석 좌측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만 위치했고요. 지금 화면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디스플레이 터치 반응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토레스 센터페시아에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은 비상등이 유일했습니다. 감촉이 꽤 괜찮았어요. USB 포트도 2개 마련되어 있고요. 카플레이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운전석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뒷좌석을 한번 타봤습니다. 토레스의 휠베이스가 2680mm에 불과하다 보니 실내 공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타보니 그런 걱정은 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무릎 공간은 주먹을 세워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선블라인드가 위치했습니다. 당연히 수동식이고요. 위치가 좀 커서 햇빛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이 기능은 T7부터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머리 공간이었는데요. 헤드룸이 주먹이 3개 정도 들어갈 만큼 넉넉했습니다.
네, 이렇게 센터 콘솔에 송풍구, USB 포트, 공기청정기 등도 마련됐고요. 공기청정기는 참고로 옵션입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 좀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사용하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좀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2열 리클라이닝과 폴딩도 가능했는데요. 폴딩을 해보니 평탄화가 꽤 괜찮았습니다. 사진상으로 나온 것보다 좀 더 평평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리클라이닝 각도도 꽤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시승을 시작하고 딱 느낀 점은 정말 큰 SUV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890mm에 육박하는 차폭 덕분에 좀 더 중형스러운 느낌이 강하게 났습니다. 속도를 내면서 가속 페달의 반응이 기종보다는 개선됐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는데요. 네, RC 내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지만 1, 2단 기어비를 좀 촘촘하게 다듬어서 초반 가속이 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3단부터 6단까지는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제가속을 할 때는 조금 가속 페달을 깊이 밟아줘야 했습니다. 무거운 무게 덕에 좀 제동도 여유롭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놀라웠던 점은 이 스티어링 감각입니다. 직진성이 아주 훌륭했는데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모두 꺼도 직진을 훌륭하게 해낼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고속주행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뻥 뚫린 인천대교를 건널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고속주행 안정성은 좀 높았습니다. 높은 차고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는데요. 또 독특했던 점은 풍절음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드미러의 형상이 좀 특이했는데요. 이런 네모난 사이드미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풍절음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절음 차단이 우수하다고 느낄 만큼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풍절음이 조금 느껴졌던 곳은 우측 C필러에 위치했던 스토리지 박스였습니다. 이중 차음 글라스를 사용한 것도 아니었는데 방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흡음재를 많이 넣어서 소음을 차단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에 돈을 좀 많이 쓴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연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출력 부족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연비 쪽에서 아쉬움이 좀 드러났습니다. 배기량이 낮고 차체가 무겁다 보니 리터당 10km 정도를 넘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시승차에는 4륜이 적용되어서 연비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2열에도 앉아봤는데요. 2열 승차감도 1열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넉넉한 무릎 공간과 헤드룸, 그리고 탁 트인 시야로 인해서 2열에 앉아있기가 굉장히 편안했는데요. 이 승차감은 서스펜션을 아주 단단히 조여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멀미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무거운 차체 덕에 불편한 노면들을 잘 누르고 갈 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승시간이 길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다음에는 시승차를 빌려서 토레스를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신차인 만큼 어딘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요. 시승을 시작하자 그런 걱정은 싹 가셨습니다. 무거운 차체가 단점으로도 작용하지만 오히려 장점으로도 돋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승차감 면에서는 무거운 차체의 덕을 톡톡히 보는 듯 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좀 여유로운 제동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실제로 차주가 되신다면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겠네요.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SUV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쌍용차인 만큼 토레스 성공에 힘입어서 내년 전기차 그리고 내후년에는 코란도의 정신을 계승한 KR10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 주인 찾기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만큼 쌍용의 앞날이 기대되는 시승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자동차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가이의 유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